오늘은 일주 비교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주 중에서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일주는 크게 보면 이제 힘을 과신하여 낭패를 본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속은 겁이 많다, 뭐 이런 것이 무인일주의 특징입니다. 기묘일주는 이 물상적인 특징이 묘목이 작은 삭이죠. 삭이 기토, 이 논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물상,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물상, 그런 물상이라서 굉장히 생명력도 있지만 또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물상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촌철살인하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어떤 언변,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어떤 사이다 같은 바른 말을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되고, 또 그 외에 뭐 무인일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묘일주는 특히 강박증,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다. 묘목이라는 것이 토끼 이런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잽싸고 민첩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묘일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개별적인 일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두 일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인일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개별 일주 분석 시간에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물상적으로 무토는 이게 이제 큰 산입니다. 큰 산에 있는 이제 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황호, 뭐 다르게 하면 황호라고도 하지만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큰 산에 사는 호랑이 이런 거니까 굉장히 배포가 크고, 또 위험이 넘치고, 뭐 그런 어떤 물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일주는 보통 그 위험과 힘을 과시한다 그래서요. 위험과 힘을 과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그거를 막 외부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그런 큰 산도 어떤 리더십에 관련되는 물상이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중재하고 포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호랑이라는 성격, 동물의 호랑이 인목이라는 것도 이것이 어떤 그 리더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듬직하고 또 중재력도 좋은 편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리더, 또 지도자 물상이죠. 리더십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무토의 특징으로 인해서 좀 과묵하고 또 보수적이고, 또 여기저기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일주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인일주는 인목 속에도 수기운이 하나도 없고, 무토도 건토에 속하기 때문에, 양토로서 건토에 속하기 때문에 무인일주는 재성,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인목이 나무인데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는 무토 입장에서는 토국수하는 수기운이니까 수는 재성입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재성에 굉장히 집착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무인일주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무인일주는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겠지만, 그 외에 특히 남자 무인일주라면 재성에 집착한다 그랬으니까, 재성에 집착하는 결과로서 이성 문제, 복잡한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볼 것 같으면은, 무인일주의 일지는 일주에서 일지 인목이라는 것은 편관이죠. 편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말들을 하면 굉장히 날카롭다. 그래서 예리한 지적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또 이 편관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무토의 그 큰 산, 양토죠. 양토고 인목, 호랑이란 이런 것들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위험이 넘치고 용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지 편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겁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용맹하게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인목이 이제 편관이니까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물론 뭐 겁이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복종심 이런 것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하지만은 편관이라는 거는 어떤 결정 사항 그러니까 어떤 대의에 쫓아서 결정 내린 어떤 사항, 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맹신하고 그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집과는 좀 다른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고집이라보다는 어떤 결정 사항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집, 그러니까 관행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이나 관행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고집, 그런 고집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편관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개인의 희생,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우선하는 그런 성향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승부욕도 나옵니다. 편관은 그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지고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승부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 결정이 다수결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또 한번 결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승부욕입니다. 일반적인 상관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과는 다른 승부욕이죠. 그러니까 한번 결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정 내렸을 때는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 편관은 겁이 많기 때문에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겁이 많거든요. 특히 일지 편관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편관은 나를 죽이는 기운인데 그것이 내가 앉아있는 일간 무토가 앉아있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학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두어 버리는, 그러니까 중단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일지편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뭐 법률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어떤 거에 대한 명령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조직 체계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복종과 실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고집스럽게 되고 또 승부욕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신살이라든가 12운성 같은 걸 보면은 일단 무인일주는 일지 인목이 생지의 무토의 생지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인목이 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목은 무인일주의 인목은 학당귀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교육계통이라든가 학문이나 교육계통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인목은 인신사이기 때문에 역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이동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해외와도 굉장히 인연이 많고 굉장히 하여튼 분주하게 늘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인일주는 이 사주 안에서 지지에서도 일지에서도 수기운이 없고 또 무토도 건토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 전체에서 다른 곳에서 수기운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재성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귀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반드시 사주 다른 곳에서 수기운과 그 목기운이 그러니까 특히 수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일단 일지 편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과 관련되는 직업이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그런 직업들, 그 다음에 언론, 뭐 의료계통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인일주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사업보다는 조직에 적합하고 또 교육계통과 관련된 학당귀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이 학당귀인이기 때문에 교육계통과 깊은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됩니다. 기장간의 무병갑인데 거기서 이제 비겁이 그 식신을 생하고, 그러니까 살인상생하고 비겁이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최종적으로 무토가 목생화 화생토에서 비견이 굉장히 힘을 갖고, 또 비견이 그 생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무토가 이제 무토 비견이 인목에서 생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비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비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그 위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옵니다. 왜 무인일주가 자신의 위험과 힘을 과시하려다가 실패를 하느냐 또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느냐 하면은 지장간에 있는 무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견이 굉장히 힘을 받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나의 동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위험이라든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일주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기묘일주는 물상적으로 이게는 논밭이죠. 음토니까 따듬어진 토양이니까 뭐 논밭 이런 것이 되고 묘목은 토끼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또는 밭에 있는 토끼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이게 밭이니까 밭에 있는 풀이 자라 밭에 이제 그 곡식이 자라고 있는 그런 물상도 됩니다. 그래서 밭에 새싹 뭐 새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기묘일주는 이게 묘목의 속성으로 여기 무인일주도 이동성이나 역마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건 인목이 역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생지고 역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묘목은 그런 거랑 관계없지만 묘목이라는 물상 자체가 토끼와 관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동성 그러니까 묘목 일지 묘목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역마와 깊은 이동과 활동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들이 그러니까 운동이나 스포츠와 굉장히 인연이 많고 또 이동성이 강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싹이죠. 새싹이니까 굉장히 낙천적이죠. 이제 앞으로 성장할 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토의 속성, 또 이 지지도 묘목이 음목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순진하고 여린, 칠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편관성이 강하게 나올 때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상으로는 이제 이 기토는 입이기 때문에 입에 바늘, 묘목은 현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에 바늘을 물고 있는 형상, 물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무인도 일지 임목으로 해서 편관이고 기묘도 일지 묘목으로서 편관이지만 특히 기묘일주는 이런 입에 바늘을 물고 있는 물상 이런 것도 되고 묘목이 지장간에 다른 성분이 없습니다. 임목은 지장간 속에 다른 거 무병갑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는 을목 하나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관, 칠살 편관의 성향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촌철살인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 또는 사이다 같은 발언 아주 시원하게 예리하게 그러니까 수다스럽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서 어떤 걸 규정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예리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보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누구와의 엄쟁을 벌이거나 했을 때 정곡을 찌르는 어떤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는 그것이 기묘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수다스럽게 굉장히 다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마디를 하는데 그 언변이 남다르다는 거죠. 예리하게 나온다.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또 기토 자체가 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리한 지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기토는 논밭이기 때문에 논밭의 속성은 만물을 양육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굉장히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평관도 그렇죠. 평관도 조직에 충성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헌신하는 성향인데 또 기묘는 특히나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는 관계로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무인일주도 역시 편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지만 기묘일주는 특히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편관성이 강하게 나오니까 또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편관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존심 너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속이 없게 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자존심과 또 어떤 승부, 내가 어떤 누구한테 체면이 손상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게 되고 다만 이제 실속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러니까 의협심이라든가 정의감, 명예욕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묘일주는 특히 사주 전체적으로 구조가 재관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은 특히 재성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귀할 수는 있는데 부할 수가 없어지는 어떤 돈은 없다는 거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조직에 관련되는 데서 일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해서 일을 해야만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목적성 모든 것을 한목적적이라든가 또는 분별심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 전 했지만 김요일주는 평관성 일지평관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성향 그런 것도 좋고 기토는 또 만물을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토양이죠. 토양 논밭이기 때문에 만물을 키워내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포용력이 좋고 자상한 면 그러니까 모성이라든가 그런 게 강한 사람이다. 또 신용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살 부분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묘목은 칠살이면서 도화입니다. 좌우묘에는 도화기 때문에 칠살 도화이면서 동시에 기토는 묘목에서 병지에 놓이기 때문에 나체 도화입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음일간이 병지에 놓여 있는 좌우묘를 보면 그것이 나체 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묘는 나체 도화죠. 병지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묘목이란 자체가 현침이고 또 그런 속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인업이라든가 정교한 일 이런 것들과 이제 많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일에 굉장히 능숙하죠. 활인업이라든가 정교한 일, 그러니까 기회에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외에 그 또 병지에 있는 관계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역지사지를 해서 생각해 보는 거, 입장 받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죠. 그래서 입장 받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한다. 그래서 인정이 굉장히 많고 또 본인 자체도 항상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잔병치레가 있다. 그리고 신경쇠약이라든가 소화기 계통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목이 기토를 극하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소화기 계통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역시 죽이고 살리는 직업 그런 것들이 적합하고 직장이나 전문직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한다면 이제 인성을 쓰는 학원 사업이라든가 또 묘목은 새싹이기 때문에 그 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계통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장간 을목이 기토를 봤을 때 여기 지장간에 아무것도 없고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목국토를 굉장히 하기 좋죠. 그래서 평관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인일주하고 기묘일주와 같은 점은 일단 일간이 무토와 기토인데 양토와 음토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토라는 거 일간이 토라는 것에서는 같고 일지는 역시 그 평관이죠. 십신으로 인목이든 묘목이든 다 무인일주도 평관이고 기묘일주도 평관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다 같은 토고 지지는 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해서 기본적으로 평관성이 잘 나오는 일주라는 거죠. 둘 다 평관성이 나오니까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위험 그다음에 끊고 맺는 거 이런 것들과 그런 성향들을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다는 거죠. 뭐를 할 때. 그다음에 조직에 굉장히 충성한다.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복종하는 조직 우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존심. 둘 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이 상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일주가 이제 무인과 기묘인데 물론 이제 기묘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 그것은 자존심과 명예가 되는 겁니다. 무인일주와 기묘일주는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는 것이나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에 상처가 온다 그러면 절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촌철살인하는 어떤 언변이라든가 사이다성 발언 그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어떤 것들을 지적해 주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촌철살인의 언변이 있다. 무인일주와 기묘일주가 그런데 물론 기묘일주가 훨씬 더 촌철살인의 언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활동성이 강합니다. 기묘나 무인은 다 활동성 그러니까 신체를 쓰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활동성이 강하고 또 무인일주는 이 인목이 역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하고 기묘일주는 묘목이 어떤 그 동물로서 토끼의 물상으로서 역시 이동성이 강하고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라보다도 민첩한 사람. 그래서 운동과 스포츠, 뭐 체력 단련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이 기묘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조금 전에 했듯이 이 두 일주는 전부 다 조직 우선주의자이고 그다음에 명령에 죽고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복종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다 위험을 갖추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강박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고 확실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폼생폼사하는 그러니까 뭔가 외견적으로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것들에 대해서 뭐 시시한 것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확실해야 되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무인일주나 기묘일주는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이 재적인 인연과는 이제 굉장히 재물 인연은 부족하게 되기 쉽습니다. 무인일주도 그렇고 기묘일주 무인일주는 일지 인목 속에 재성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기묘일주는 이제 기토가 수토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역시 재성이 없죠. 그래서 재물과는 인연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조직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면은 무난하게 성공하고 부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특징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인일주나 기묘일주가 모두 다 뭐 혼자가 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연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대부분 배우자의 기가 굉장히 세거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겪을 수 있다. 이게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같은 점, 비슷한 점이죠. 비슷한 점이고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무인일주는 신살적으로 학당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계통과 굉장히 인연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학문계통, 가르치는 계통이죠. 교육계통에서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일주고 또 음양차착살이기 때문에 남자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성과의 그 어떤 꼭 복잡한 이성이 아니더라도 이성 자체를 잘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고독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지인목은 이게 탕화살, 축인호에 해당되는 탕화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하는 성향들, 비관하거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기가 쉬운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 탕화살의 속성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인목은 무토가 화토동법에 서 생재 인호술 삼합하니까 생재 노예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항상 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항상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물상적으로 무인일주와 기묘 다 똑같은데 무인일주는 특히 지장간에서 수기운 하나 없기 때문에 물상적으로 큰 산은 산인데 여기에서 수기운이 없는 산 그러니까 가무 바짝 마른 산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기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목의 특징으로서 이동성, 역마의 속성으로서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해외와도 인연이 있고 그런 것들이다. 다만 일지에 있는 인목의 무토가 비견이 인목에서 생지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자신의 힘과 권위를 믿고 굉장히 일을 밀어붙이거나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자신의 힘과 역량을 과시하다가 낭패에 부닥치는 어떤 그런 성성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일주, 남자인 경우에 무인일주는 이 관성이 생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간목, 편관이 인목에서 생지에 놓여 있는 관계, 또 녹지죠. 녹지에 있는 관계로 굉장히 그러니까 출중한 자식을 둔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성도 굉장히 강하고 또 욕심도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개척 정신도 강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 다만 무인일주는 자신의 힘과 역량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과시하려고 한다는 사람은 다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죠. 그게 하나의 무인일주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은폐하는 어떤 심리로 해서 약점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제 공직이라든가 교육계통,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된 일들과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김요일주는 이 묘목 자체가 칠살도화입니다. 칠살도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요일주는 굉장히 복잡한 이성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또 나체도화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일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렬한 평관성이 나온다는 거죠.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다가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고 또 체면이 손상되지 않으면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관계로 재물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출은 증가하고 자존심과 명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치장을 하거나 뭔가 허장성세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죠. 또 그런 것도 되고 어떤 협상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과 위신을 중시해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돈 되는 걸 놓치기 쉬운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재물과는 인연이 멀게 되고 그 이유들은 묘목 속에 지장간에 아무것도 없고 을목만 있기 때문에 평관성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칠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또는 사건 사고에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고에 잘 노출되는 그런 일주가 김요일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 전체적으로도 화기운이 되게 약하고 그 다음에 수목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관살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간은 약하고 관살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비위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속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가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이라든가 처음 보는 음식 이런 거를 잘 못 먹는다든가 또는 멀미 같은 거 자동차나 뭐 배나 이런 거 탈 때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이제 우리 복부 이거 비위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여기 화기운이 약하고 수목기운이 강하게 되면은 기토가 굉장히 손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위가 약해져 가지고 뭐 당뇨 그런 것들에도 잘 노출되죠. 비위가 약하다는 건 비장과 위장이기 때문에 그 당뇨라든가 위장병 관련되는 신경성 위장병 이런 것들에 잘 노출되는 사람이 김요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토는 이제 곡각이고 묘목은 현침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적으로는 활인업 그러니까 의료계통이라든가 뭐 보험업이라든가 또는 뭐 상담 관련되는 일들 그다음에 철학 이런 업종에서 종사를 하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요일주는 기토가 음간이고 묘목도 음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상합니다. 사람이 자상하고 치밀하고 아주 왜 현침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고 빈틈없이 어떤 가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정밀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라든가 또 예술이라든가 기술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칠살도화이고 묘목이 칠살도화이고 동시에 병지로서 음간의 병지로서 나체도화이기 때문에 복잡한 이성관계를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남자라면은 이게 음양차착살이기 때문에 연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은 별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무토와 임목이 둘다 무인일주든 김요일 둘 다 일지 평관성에다가 재성은 없고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칠살성이 강하게 나와서 다 배우자연이 불안정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배우자가 기가 세거나 까다롭거나 그런 사람이고 또 기가 세고 까다롭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배우자의 문제,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고생을 하기 쉬운 그런 일주가 무인일주와 김요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연이 좀 불안정하다는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끊고 맺고 깔끔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다만 직업적으로 교육계통이라든가 아니면 할인업 계통에 종사하면은 무난하게 부귀하게 잘 살 수 있는 일주가 무인일주와 기묘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의 특징들을 이제 쭉 한번 비교하고 분석해 봤는데, 무인일주하고 기묘일주는 둘 다 일지 평관성으로 해서 평관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으로 이거는 처방인데, 이제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먼 업종이고, 의료라든가 기타 할인업, 보험 뭐 이런 쪽에 종사를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적합형이라는 거죠. 둘 다. 조직적합형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다만 무인일주는 비견성, 무토 비견이 생지에 있는 관계로 자신의 힘을 과신해 가지고 그거를 과시하다가 보니까 낭패를 겪어보는 낭패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난관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속은 좀 겁이 많은 사람 이것이 무인일주의 속성이고 김요일주는 무인일주도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이 촌철살인하는 어떤 사이다성 발언, 예리한 지적. 그러니까 말이 많다기보다는 수다스럽고 많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어떤 것을 규정한다든가 한마디로 뭔가를 명백하게 흑백을 분리해내는 그런 속성을 잘 드러내서 특징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하는 그 촌철살인이라든가 사이다성 발언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음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굉장히 잘 뚫고 나오는데 다만 건강, 항상 칠살성이 너무 강해서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도 민첩하고 다 좋은데 손발이 빠르죠. 손발이 빠르서 일도 일머리를 보고 버떡버떡 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만 건강에는 문제가 올 수 있고 무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무토가 일지에서 생재노해 가지고 수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몸도 허약하고 그다음에 기묘일주는 몸도 허약하고 또 항상 사건 사고나 이런 거에도 자주 잘 노출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삶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무인일주든 기묘일주든 조직적합형이고 할인업이라든가 의료계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기타 죽이고 살리는 업종에서 종사하면은 크게 성공하고 부귀해질 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